피비린내 나는 전투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소녀가 잔해 속에서 날아갑니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며 죽어라고 외칩니다. MC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어려운 액션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만몬 탑삿 라이브 스트리밍. 이것은 3인칭 시점의 액션 RPG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인간을 음식으로 여기는 악마 종족을 파괴하기 위해 여성 황제의 환생인 여성 암살자를 조종하게 됩니다. 게임의 여성 주인공을 조종하고 최종 보스와 싸우는 사람은 격투 게임 세계 챔피언의 아들입니다. 그의 반응 속도는 약 120ms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인의 반응 속도는 약 150에서 275ms 정도입니다. 이 발톱은 그가 거의 완벽하게 모든 적의 공격을 막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또한 적의 작은 움직임도 포착하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적이 막을 수 없는 공격을 시작하면 캐릭터 위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플레이어에게 비상대책을 강구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적의 공격이 매번 빗나가게 만듭니다. 마치 액션 게임의 신이 들린 것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과 같은 플레이어는 빌리빌리의 상위 100위 게임 업로더에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오 하오룬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 있는 여러분, 도배하세요. 업로더가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보스는 기술에 대한 거의 완벽한 숙련도와 예측할 수 없는 공격 동작을 가지고 있어 패턴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지만 나는 그냥 이름이 아니야. 라오 하오리는 보스가 공격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순식간에 그의 뒤에 있습니다. 1년의 완벽한 패리 후에 그는 보스의 균형 게이지를 채웠습니다. 보스 머리 위의 빨간 점은 마무리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설명하자면 완벽한 패리는 적의 상태 표시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막대가 가득 차면 마무리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체력이 가득 차더라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그가 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라오 하오룬이 최종 보스의 첫 번째 글로벌 테이크다운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정말 소리치고 싶어. 라오 하오룬 만세. 만세.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칼이 세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그가 조종하는 주인공은 즉시 죽습니다. 오, 세상에. 끔찍하네요. 마지막 순간의 배신. 주인공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게임 게시자의 공식 게시물에 따르면 보스는 최소 3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하지만 잃어도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어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는 최강 플레이어의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게임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것 같네요. 아버지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게 낫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상위 100위에서 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좋아요. 선행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실패의 조각들로 엮어지지 않은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하고 계속 노력하세요. 선행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진정한 컴백은 종종 다시 해보자는 말로 시작됩니다. 숨을 쉬세요. 마음속 꿈의 작은 불꽃을 끄지 마세요. 모두의 격려를 들으면서 주인공은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해보자고 합니다. 그가 불타오르는데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식당 문 닫아. 그는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어? 오늘 이 보스를 깨지 못하면 내 명성이 망할 거야. 그녀는 말합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알잖아. 하지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그는 딱 한 번만 더라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셀쭉해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이 몇 번이나 있어? 아빠는 대회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돌아올 수 없고 오빠는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에만 집중하고 있어. 너희 둘은 내 생일을 축하하고 싶지 않지. 나랑 같이, 그렇지?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너희 둘 다 싫어. 나는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딱 한 게임만 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실컷 놀아. 오늘 밤 당신은 필요 없어. 나는 재빨리 외쳤습니다. 야, 화내지 마. 나는 말했습니다. 식당에 예약해놨어. 먼저 가서 주문해. 곱갈게. 여자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 다행히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지. 나중에 그녀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두고 보자고. 어쨌든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망할 보스부터 깨야겠어. 도전 계속.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
당황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돌아보며 외쳤어. 여보.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내 아파트를 시공간 너머로 이동시키는 것 같았어. 게임 속에서 암살자가 그를 찔렀고 마왕은 죽었어. 그는 말했어. 너는 인간을 먹으면서 내 종족을 셀 수 없이 학살했지. 오늘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는 뒤돌아 그들에게 말했어. 마왕의 심장은 이미 내 손에 꿰뚫렸다. 마족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다음은 내 놈들 차례다. 두 경비병이 말했어. 마족의 유일한 급소는 심장이다. 일단 파괴되면 신조차도 그를 구할 수 없다. 마왕의 기운이 사라진 게 느껴진다. 오대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 일단 후퇴해서 중상을 입은 마왕부터 치료하자. 그들은 암살자에게 기회를 줘서 공격하게 한 다음 암살자 자신도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 그렇게 하면 모든 마왕의 죄를 암살자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지. 그러면 양쪽이 공격을 감행할 거고 게다가 서로를 죽인 증거도 없지. 막 싸우려고 할 때 양쪽 모두 갑자기 멈췄어.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외쳤어. 지진이다. 빨리 탁자 밑으로 숨어. 그는 놀라서 뒤돌아보며 생각했어. 내가 분명히 그의 심장을 꿰뚫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마왕으로 환생한 거였어. 그는 그의 손을 잡고 급하게 물었어. 여기가 어디요? 두 깡패가 달려들어 그를 찔렀어. 그녀가 몸부림치자 그는 돌아보며 물었어. 괜찮으세요? 잠깐, 저 얼굴은... 그는 말했어. 저건 아문 팔찌도 있잖아. 그는 갑자기 이 옷의 문양을 기억해냈어. 저 여자는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만마운시킬링 게임의 여주인공 노예트치 아니야? 게임 시작. 그는 갑자기 깨달았어. 내가 환생한 건가? 그는 생각했어. 그럼 마왕은 아직 죽지 않은 건가?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 두 깡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방금 암살자에게 심장을 꿰뚫렸는데 그 녀석이 말했어. 이미 마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 만약 어른이 마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무능함을 반드시 벌할 거야. 그들은 공격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다시 한번 죽여주마. 그는 생각해. 나를 마왕이라고 불렀나? 혹시 내가 게임 시작하자마자 여주인공에게 패배하는 쓸모없는 마왕으로 환생한 건가? 그럼 이건 분명히 초보자 튜토리얼 단계일 거야. 주로 플레이어들이 기본적인 회피, 방어, 반격 기술을 배우는 단계. 그는 회피하며 웃어. 이게 리딩 게임이라면 위대한 마스터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최고 수준의 게임 플레이. 경비병이 날아와. 그가 그를 찔러. 아야. 나는 갑자기 깨달았어. 실제 전투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는 것을. 게임을 할 때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온몸을 움직여야 해. 게다가 지금 나는 1인칭 시점에서 액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익숙하지 않아. 이기면 기적일 거야. 그들이 비웃었어. 마왕의 기반은 다른 사람과의 전투에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모든 수련을 잃게 되었지. 소문이 진짜였나 보군. 저런 쓰레기가 무슨 자격으로 마왕이 될 수 있지? 내가 외쳤어. 형님들, 마왕 자리를 형님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마세요. 좋아. 그들이 말했어. 너는 죽기 직전에도 감히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대답했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칼이 스쳐 지나갔어. 목소리가 들렸어. 컨트롤러가 블루투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유지. 그는 생각했어. 이건 내 게임 컨트롤러잖아. 환생하기 전에 나는 게임 컨트롤러를 들고 보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이었어. 그럼 게임 컨트롤러도 방금 나와 함께 환생한 거구나. 알림에 유지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떴어. 내 앞에 있는 게임 속 여주인공의 이름도 유지야. 그럼 이건 게임 속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건가? 그들이 날아올라 말했어. 저 여자가 싸울 줄 아는구나. 오늘은 이상한 일들 투성이군. 그럼 둘 다 한꺼번에 처리해주지. 그는 생각했어. 오, 좋아. 한번 해보자. 그는 설명했어. B 방향 버튼은 LB는 방어, X와 Y는 각각 약공격과 강공격이야. 대단한데. 완전히 게임 속 조작 방식이랑 똑같잖아. 아까 그 창피한 실력은 있고 이제 진짜 실력 발휘 최고 기술을 보여주겠어. 컨트롤 덕분에 완벽하게 막아냈어. 저런 졸개는 패링 한 번이면 자세가 무너지지. 적의 자세가 무너지면 결정타를 날릴 수 있어.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 다음은 초보자 튜토리얼 2단계군. 내 기억이 맞다면 경비병 12명과 경비대장이 나타날 거야.
감히 마소 가문을 암살하려 하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했군. 돌격, 놈을 죽여라. 저번 전투를 통해 어령의 투지가 충분히 쌓였어. 컨트롤러의 L3와 R3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여제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지. 그녀에게서 빛이 터져 나오는데 증폭됐어. 노예치는 여제의 환생이니까. 여제 상태가 활성화되면 그녀의 힘, 속도, 마력이 엄청나게 강화돼. 만화와 체력도 최대치에 도달해서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지. 2단계 보스 등장. 저 암살자의 힘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막아라. 날 막겠다고? 너희 따위로는 쾅. 산산조각이 났어. 젠장. 마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경비대장은 패배 후 남은 경비병들의 시체를 흡수하여 두 번째 형태로 변신했다. 거대한 괴물에게 맹렬한 주먹을 휘둘렀어. 여주인공에게도 당연히 대응책이 있지. 바로 궁극기, 검광합일. 그녀에게서 힘이 솟아올라. 그 힘이 빛을 발하며 경비병을 두 동강냈어. 멋지다. 이 스토리를 전에 플레이했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정말 짜릿하네. 여제 상태가 1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아쉽네. 시스템 음성이 울렸어. 블루투스 연결 해제. 그가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어. 안녕하세요, 노예치 아가씨.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해친안입니다. 저는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스트리머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당신보다 앞으로의 모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당신을 반드시 최강의 수행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앞으로 당신과 함께 모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치 아가씨.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기절해버렸어. 무슨 일이지? 기절은 게임 스토리에 없었는데. 맞다. 갑자기 기억났어. 처음 전이됐을 때 내가 그녀를 잡아당겨서 절름발이 정령들에게 찔렸었지. 제발 죽으면 안 돼. 진정해. 게임 속 부상당한 캐릭터는 침대에 누워서 자면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잖아. 이 집은 아마도 마왕의 집일 거야. 침대나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방으로 데려갔어. 딸깍 문이 열렸어. 그는 갑자기 깜짝 놀랐어. 뭐야? 게임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방 전체가 나랑 같이 전이됐잖아. 화면에 글자가 있어. 새로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실로 돌아가려면 게임 클리어 조건, 즉 모든 마족을 섬멸해야 합니다. 마족 섬멸은 만묘살 게임 줄거리랑 똑같잖아.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의 모든 물건에 왜 흰색 테두리가 있는 거지? 활성화라고 써있네. 알림은 무슨 뜻이지? 마족을 죽이면 업보 포인트 1점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총 15마리의 마족을 죽였습니다. 현재 업보 포인트 총점은 15점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업보 포인트를 얻어 내 물건을 되사야 하는구나. 아, 이건 여동생 장난칠 때 쓰던 건전지잖아. 시스템 알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덕 포인트 5점. 이런 유치한 장난감을 교환하는데 덕 포인트 5점이나 필요해? 마족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시스템 알림이 다시 울렸어. 건전지 소품 활성화에 덕 포인트 5점이 소모되었습니다. 현재 덕 포인트는 10점입니다. 너무하네. 이걸 작동시키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 현실로 돌아왔네. 콜록콜록.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에 대해 거에 잊고 있었어. 시스템 알림이 울렸어. 침대 소품 활성화에 덕망 1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정말 부상이 회복될까 궁금해하자 시스템이 대답했다. 힌트. 활성화 후 침대는 천천히 피를 회복시키고 모든 신체 에너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좋아요. 시스템이 외쳤습니다. 침대 소품을 활성화하는데 덕망 10포인트가 소모되었습니다. 노예치는 나중에 위대한 황제 시대로 들어가는 최초의 강력한 여성 주인공이 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레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싶다면 그녀의 허벅지에 매달려야 해. 그는 갑자기 어깨도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다. 방금 어깨에 칼에 찔렸는데 아직도 피가 나. 나도 잠깐 누워있으면 어때? 그는 오해받을까 봐 두려운 듯 자신을 정당화했다. 나는 그냥 건강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고 여기에는 누울 공간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내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 소품으로 교환합니다. 그러니 잠깐 누워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을 아주 잘 자고 소음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정의로운 신사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갑자기 깨어났다. 알고 보니 유지가 그를 꼭 껴안고 있었다.
나는 잠을 아주 잘 잤지만 누군가는 그러지 못했다. 너 뚱뚱한 닭아, 뛰지 마. 내 냄비에 들어가, 그녀가 외쳤다. 그녀는 통통한 닭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귀를 갉아먹었다. 수련하는 것은 너무 피곤해, 그가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놔줘. 황하에 뛰어들어도 씻을 수 없어. 그는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거기는 안 돼. 빛이 번쩍였다. 유지가 칼을 휘둘러 그의 머리를 잘랐다.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 변태 죽어. 그는 서둘러 외쳤다. 멈춰. 식탁 위에 놓인 그의 머리가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저 두 경비병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명망 있는 시엔 종파가 행동하는 방식입니까? 설명, 마족 구성원은 심장이 파괴될 때만 즉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회상했다. 지난밤에 두 경비병 외에는 그만 거기에 있었다. 그가 정말로 나를 구한 걸까? 좀비처럼 그의 머리가 원망스럽게 말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 저는 저 두 경비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 그 침대를 사용하여 당신 옆에 누워야 했습니다. 저는 변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했다. 내 상처는 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치유되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이 침대에서 강력한 치유 마법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저는 밤새도록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당신의 입은 끊임없이 뚱뚱한 닭을 불렀고 당신의 손과 발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순수함을 잃은 것을 한탄했다. 만약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두렵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기침. 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요컨대 나는 당신을 한번 구했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든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당신 종파의 모든 이의 돌파 강령을 잊으셨습니까? 유치는 마음이 약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내 말이 그녀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검을 꽉 쥐고 대답했다. 은혜와 원한은 분명해야 한다. 힘이 존경받는다. 그가 왜 그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간과 악마는 공존할 수 없다. 이 강령은 현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마족 출신은 누구든 죽어야 한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젠장, 그녀는 멈출 의도가 없다. 이 작은 것이 정말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걸까? 나는 소리쳤다. 그럼 너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겠다. 그녀는 부드러워져서 결정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나는 당신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내 머리는 다시 떨어질 것처럼 멍이 들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나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녀는 먼저 내 목을 베었다. 내 머리가 책장에 떨어진 후 시점이 3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거야. 안 그랬으면 피할 틈도 없이 당했을 거야. 머리나 극적이고 있는데 왜 또 온 거야? 꼭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죽이러 오는 클리셔 같잖아. 문이 어디냐고 묻네. 여기가 자기가 넘어온 현대식 방이란 걸 이제야 기억했나봐. 얼른 문을 열어줬지. 손잡이 누르고 살짝 밀면 열려. 밖에서 들어오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어. 적어도 어젯밤엔 그냥 밀고 들어왔거든.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 그런 건 됐어. 그는 열심히 말했지. 아니, 필요해. 다음엔 내가 알아서 열고 들어와. 괜히 어려워 말고 편하게 생각해. 우린 분명 다시 만날 거야.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 게임 설정상 유지는 지금 동료들을 구하러 가고 있을 거야. 그들은 비밀리에 마왕 암살을 모의했는데 무림맹은 명문정파잖아. 어떻게 암살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다 현장에서 붙잡힌 거지. 마왕궁에서 멀지 않은 해골산 던전에 갇혀 있어. 그 던전이 게임의 첫 번째 미로야. 프롤로그인 셈이지. 여주인공 유지는 마왕 암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동료들을 모두 구출하고 무사히 무림맹으로 돌아가지. 이 행동이 규칙을 위반했지만 무림맹의 수장들은 유지의 잠재력을 봤어. 그래서 가볍게 처벌하고 노예제를 육성하는 데 집중할 거야. 그녀가 성공하면 다시 마족을 공격할 거야. 그래야 한 장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거지. 그게 게임 초반 설정이야. 나는 이 기회를 틈타 노예제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그녀와 함께 무림맹으로 돌아가서 수련해야 해. 그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 다음 이 게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그녀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여왕이 되게 하고 함께 마족을 파괴할 거야. 그래야 현실로 돌아갈 수 있어. 오, 그래.
영재 육성처럼. 하지만 처음에는 그녀와의 관계가 좀 긴장돼. 하지만 그녀가 동료들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고 기술을 배우도록 돕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미로에 숨겨진 모든 보물을 제공하면 그녀는 분명히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꿀 거야. 누가 알아? 나랑 같이 수련할지도. 나 너무 앞서 나갔나?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 팜힘,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는 급히 문을 열어. 앞에 사람이 많으니 비켜주세요. 머리 묶은 소녀가 허리에 손을 얹고 물어보네. 시아 루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아 루이가 대답하지. 웃기시네. 내가 마왕의 약혼녀인데 내 미래 남편이 괜찮은지 보러 오면 안 돼? 게다가 그분은 나 때문에 다치셨잖아. 그래서 영양 보충 좀 해드리려고 왔지. 똑똑하게 비켜서 우리 마왕 오빠 깨어나면 너희 혼쭐 내주라고 말할 거야. 소녀가 보충제를 가져왔다고 소리치지만 졸개들이 너무 많아.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오빠는 너에게 진심인데 넌 잔인하게 오빠를 다치게 했어. 나쁜 여자, 내 오빠 방에 발도 들여놓게 하지 않겠어. 그는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 목소리를 알아차려. 내 여동생이야. 현대시대에 내 여동생이 방을 나간 후 내가 환생하기 직전에 여동생이 문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 어쩌면 내 여동생도 나처럼 이 게임으로 환생했는지도 몰라. 그는 기억해. 우리 깡패들은 이 현대시대에 들어가고 싶어해. 이 녀석이 우리에게 2000위안을 빚지고 안 갚아. 그러니 당연히 혼쭐을 내줘야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면 빚을 갚아줘. 우리 오빠는 너희들한테 돈 빌린 적 없어. 너희들 다 수상하게 생겼어. 너희들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꺼져. 내 오빠는 건드리지 못해. 이 꼬맹이가 감히 우리를 모욕해? 맞을 짓을 하는구나. 게임 속에서 감히 나를 악녀라고 부르다니. 오늘 내가 산적 두목으로서 이 버릇없는 녀석을 혼내주겠다. 그가 뛰쳐나갔어. 전에는 여동생이 항상 용감하게 그의 앞에 서 있었지. 이번에는 절대 그녀가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어. 놔줘. 졸개들이 도우려고 달려왔어. 도련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더러운 손 치워. 내 동생은 내 뒤에 숨어서 속삭였다. 오빠,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다. 쓸모없는 녀석, 티안. 늘 순종적으로 따랐는데. 왜 오늘 내 동생 때문에 나를 밀친 거지? 혹시 그가 응오리과 짜고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아챈 건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벌써 죄수가 됐을 텐데 안들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내가 그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그가 마왕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겠어? 그녀는 명령을 내렸다. 자초한 일이니 나를 위해 흠씬 두들겨 패줘.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 부하들이 순종하며 대답했다. 예. 예. 그는 몰래 쾌제를 불렀다. 함께 가자. 나는 컨트롤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었다. 등급 범위 내에 누구든 조종할 수 있다. 현재 게임 컨트롤러는 C레벨 아이템으로 1레벨부터 10레벨까지의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 B등급에 도달하면 11레벨부터 20레벨까지의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 증가한다. 현재 오프닝에 나오는 적들은 모두 10레벨 미만이다. 내 기술로 마왕의 몸을 조종하고 있다. 군인 한 명만 조종해도 전체 장면을 쓸어버릴 수 있다. 마왕 팜트엔. 오늘 감히 모욕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내 몸을 빌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블루투스 연결. 시스템의 목소리가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알림, 연결 실패. 그는 방심했다. 그가 소리쳤다. 그는 미친 듯이 게임 컨트롤러를 누르려고 했다. 주먹질에 그의 눈, 코, 이빨이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밖에 서서 말했다. 신나게 두들겨 패줘. 죽도록 패도 돼. 감히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시스템 음성, 회복시간 2시간 5분 47초 남았습니다. 침대에서 6시간 정도 잤는데 남은 2시간을 빼면 각 사용마다 8시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여동생을 꽉 껴안고 보호했다. 젠장, 그런 중요한 소식을 놓치다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나를 때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어쨌든 나는 마왕이다. 그들이 너에게 했던 것처럼 내 목숨을 빼앗지는 않겠지. 두려워하지 마, 여동생. 이번에는 오빠가 이제부터 그들이 너를 때리게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잘 지켜줄게. 그는 약속했다. 그녀는 떨고 있다. 내 여동생이 갑자기 이상한 세계로 전이되었다. 무서워하고 있을 거야.
오빠, 무서워. 젠장. 나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오빠구나. 나는 전생에서도 이랬고 환생 후에도 나아진 게 없다. 이번에 저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욕을 당할 것이다. 내 여동생도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절대 그렇게 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생보다 더 약한 이 몸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맞아. 어제 침대를 활성화하기 전에 실수로 일종의 배터리를 활성화했던 것 같다. 그렇게 작은 손잡이가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니. 이 배터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다. 도박을 해보겠다. 그가 손을 휘두른다. 그는 망토를 사용하여 경비병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그는 분명히 탈출하려고 한다. 그녀는 그를 뒤쫓으며 소리친다. 도망치게 두지 마. 그는 배터리를 활성화한다. 라이터 배터리, 전기형 아이템. 전기 전류를 방출하여 넓은 범위의 공격으로 대상에게 마비 효과와 함께 번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는다. 이렇게 강렬한 압박감이라니. 온몸이 떨리고 있다. 내 근육은 격렬한 마비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몸에 털이 곤두서고 있다. 이것은 무슨 힘인가? 그의 기반이 무너져서 수련이 전혀 남지 않았던가? 이제 기억났다. 전대마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 보물인 팬텀 헤븐을 남겼다는 전설이 있다. 어쩌면 그가 어제 탈출한 것은 그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와 같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어떻게 인간 암살자들과 12명이 넘는 경비병들의 끊임없는 추격을 견딜 수 있었겠는가? 스위치를 누르자 조심하라고 외치네. 모두 모여서 영예를 보호해. 저 전류가 쏘아져 나오네. 그냥 약한 전류일 뿐이야. 손으로 얼굴을 가리네. 이 문은 안 돼. 번개 공격은 적을 마비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약한 전기로는 개미 한 마리도 마비시키기 어렵겠어.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 시아슈가 분노했어. 감히 이런 유치한 속임수로 늙은 나를 놀라게 하다니. 혼내줘. 강력한 번개처럼 전류가 덮쳐 산산이 부서져 죽었어. 그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그가 외쳤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첫 번째 공격은 위치 선정이었군. 두 번째 공격, 천둥벼락을 준비하는 거야. 설명, 힘 축적 시간은 스킬을 실행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정말 강력하지만 힘 축적 시간이 좀 길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 그는 예전에 그들에게 맞고 도망쳤던 기억을 떠올렸어. 그들이 말했어. 우리는 지쳤어. 다음에 다시 복수하러 오겠다. 집에 가자. 그녀가 말했어. 역시 그랬어. 오빠는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응. 다시는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할게. 그가 황급히 뒤돌아보며 말했어. 여동생아, 두려워하지 마. 나쁜 놈들은 오빠가 조종하고 있어. 이 기회를 틈타 도망가자. 오빠가 약속할게. 다시는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할게. 내 말은 내가 말할 때 얼마나 이상한지. 왜 그녀는 더 떨고 있는 거지? 그녀가 올려다보며 그를 놀라게 했어. 오빠, 제가 떨고 있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수년간 기다린 끝에 너무 기뻐서예요. 악마 군주인 오빠가 저를 여동생이라고 불러주다니. 그의 얼굴이 변했어. 도대체 넌 누구야?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 그녀가 대답했어. 저는 악마족의 첫 번째 공주이자 악마 군주 팜티엔의 친동생인 팜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항상 저를 아껴주셨고 저는 오빠를 몹시 존경했어요. 저도 오빠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고 매일 부지런히 수련했어요. 하지만 악마족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살을 먹고 영혼을 흡수해야 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는 인간의 살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인간의 살에서 영혼을 흡수할 수 없어 체질이 약해요. 너무 무리하거나 오래 싸우면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어 쓰러져요. 저는 긴 수면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 악마족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를 다르게 쳐다보고 몰래 악마족의 수치, 쓸모없는 것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악마 군주 오빠조차도 점차 저를 멀리했어요. 오빠. 하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꺼져. 그 후로 오빠는 저를 여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도 그들처럼 마음속으로 저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탓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악마족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악마 군주 오빠는 저를 여동생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저를 보호해줬어요. 저는 오빠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외쳤어. 오빠는 저를 아끼는군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산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의 다리 사이로 날아갔어. 감히 내 사랑하는 오빠 앞에서 싸우려 하다니. 정말 화가 나게 하는군. 그는 그들이 서 있는 곳을 당황하며 뒤돌아봤어. 아, 그녀가 짐승으로 변했어. 이제 너의 무례함에 대한 벌을 주겠다. 너에게 선사하겠다. 산산조각나는 고통을. 그저 몇 줄의 감미로운 시일 뿐인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 저 여자는 분명히 내 여동생이 아닐 거야. 그녀는 생각했어. 저 형제들은 약한 척하는 게 정말 얄밉군. 우리는 방심하고 있다가 습격을 받았어. 브라마는 분명히 옛 악마군주의 비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야. 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로에게 알려야 해. 젊은 여자가 소리치며 날아왔어. 사오루이, 감히 도망가지 마. 부하들이 몸으로 그녀를 막았어. 영애, 빨리 도망가세요. 저희가 막겠습니다. 젊은 여자가 포효했어. 이 무례한 자들은 파멸할 것이다. 젊은 여자가 힘을 방출했어. 풍마조, 풍마조, 나뭇잎처럼 떨고 있군. 이제 기억났어. 그녀는 다음 챕터의 최종 보스야. 살인만 하는 특별한 보스지. 사람은 먹지 않아. 그가 생각했어. 내 목숨이 더 중요해. 도망치는 게 최선이야. 졸개들을 물리치고 헥헥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건 3분밖에 안 돼요. 제 전투력이 나쁘진 않지만 체력이 고갈되면 혼수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전 항상 전력을 다해 싸우지 못해요. 파닝이 그를 돌아보며 말하길 다행히 나중엔 제 옆에 마왕 형님이 계시네요. 그녀는 헐떡이며 헥헥 헥헥 더 이상 전장에서 기절하는 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는 언제 사라진 거지? 그녀는 너무 지쳐서 형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형.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가 손을 들며 말하길 파네네 공주.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하길 마족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군요. 당신의 목숨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장면 전환, 이곳은 뼈 감옥입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설마 유지가 이 감옥에 올 리는 없겠지. 보물 상자에 금이랑 약이 가득해서 그런가? 강화 약을 얻을 수가 없네. 그는 생각했다.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해도 장비 업그레이드나 특별 무기를 얻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울 텐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이다. 인간이야. 그는 유지가 분명하다고 짐작했어요. 늑대 한 마리가 하울하며 달려들었어요. 그녀는 녀석들과 싸우고 있구나. 칼 한 번 휘두르자 녀석이 반으로 잘렸어요. 뒤에 있던 녀석이 소리쳤다. 잡아라. 이 암살자가 도망치게 두지 마라. 그녀는 생각한다. 제길, 이 두 경비병은 평소라면 상대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이게 두 마리가 계속 괴롭히네. 전혀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어. 멀리서 그는 숨어 있으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정말로 노예 치우지구나. 그는 판단한다. 그녀의 싸움 방식은 너무 무모해. 미로의 소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단체 싸움에서 그녀는 흩어지는 법도 모르고 특수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근접 무기로 돌진만 해. 완전히 초보자 플레이 방식이야. 그녀는 생각한다. 제길, 내 체력이 바닥나고 있어. 이러다간 누구를 구하긴커녕 내가 죄수가 되겠어. 갑자기 한 손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저와 함께 가세요. 두 주먹이 내 손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직접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다행히 이 감옥의 구조는 복잡해요. 몇 번만 더 돌아서 그들의 시야를 피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선택한 작은 길 끝에는 캐스트가 있어요. 저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르텐? 그녀는 칼을 휘두르며 말하길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지만 다음에 만나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었지. 동굴 앞에 경비병 2명이 있어요. 그는 돌아보며 그녀를 벽에 밀착시키고는 조심해요. 돌아서자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 변태. 지금 뭘 하려는 거야? 그는 상기시킨다. 이 길에는 적들이 무작위로 나타날 거예요. 발견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해야 해요. 그녀는 반박했다. 발각되면 그냥 싸우면 돼. 그가 말했다. 그들은 단지 뭔가 의심할 뿐이에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의심을 멈출 거예요. 그녀는 쏘아붙였다.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지. 의심은 또 뭐야? 그는 대답했다. 잠깐만 기다려보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밖을 내다봤고 그들이 정말로 사라졌네. 그는 즉시 말했다. 그들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그들의 시야의 사각지대를 통과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거예요. 그녀는 의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발견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그는 설명했다. 저는 다른 종류의 배경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잔잔한 음악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빠른 템포는 적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고 강한 드럼 비트는 적이 우리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생각했다. 배경음악이라니 적의 기분에 따라 살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살기 감지 능력이라는 건가? 저의 스승님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는 할 수 있다니.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저를 정말로 믿지 않는 것 같군요. 그렇게 신비로운 척하지 마시죠.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은 그냥 우연히 맞춘 것뿐이야. 그는 말했다. 제가 그 경비병을 처음 만났을 때 드럼 롤 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군, 그렇지? 그녀는 칼을 휘둘렀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을 죽이고 싶어요. 그녀는 그에게 칼을 던졌다. 그는 갑자기 그녀를 껴안으며 나에게서 떨어져 인간 암살자.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말했듯이 그들이 저를 발견했다고. 그 의심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요. 당신이 소리를 질러서 그들이 여기 온 게 분명하잖아요. 그녀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을까? 나는 도망치는데 너무 지쳤어. 숨가쁘게 말하길 다행히 여기서 첫 번째 문까지는 더 이상 적이 없을 거야. 그녀는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감옥 전체에 걸쳐 경비병이 있는 세 개의 문은 싸우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문을 지나면 내 사형들이 갇혀 있어. 하지만 세 번째 문이 경비병은 이번 소개의 보스야. 그는 신참들을 쓰러뜨리는데 특화된 암살자라고 자칭해. 나조차도 처음 플레이했을 때 여기서 거의 죽을 뻔했어. 그의 공격력은 일반 경비병의 10배 이상이고 체력은 엄청나게 높아. 내가 그와 싸워서 통과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던 시간은 정확히 30분이었던 걸로 기억해. 흥분해서 게임을 사는 대부분의 뉴비들은 이 보스 때문에 낙담할 거야. 그는 턱을 만지며 추측하길 그녀처럼 완고한 사람은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내가 그녀를 데리고 들어갈게. 그녀는 주먹을 쥐고 대답하길 그냥 해치우자. 세 개의 문 너머의 길은 경비병들을 피하니까 싸울 필요 없어. 극복해야 할 작은 함정들이 몇 개 있을 뿐이야. 그녀는 쏘아붙이길 그만 말하고 빨리 가. 그는 그녀를 쫓아가며 외치길 10분만 쉬게 해줘. 그녀는 대답하길 안 돼. 몇 분 후 장면 전환. 그는 그녀 앞에서 손을 들며 조심해. 이 꽃들에 가까이 가면 독가스를 뿜을 거야. 우리는 그것들이 뿜는 것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진행할 수 있어. 땅에서 자라나는 촉수들을 조심해. 휘말리면 곤란할 거야. 촉수가 나타나기 전에 땅에 거품이 올라와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그는 그녀에게 경고하길 이 돌출된 바위는 무작위로 날카로운 쐐기 위로 떨어질 거야. 맞으면 체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거야. 안전하려면 그냥 벽에 가까이 붙어 있어. 그녀가 묻길 체력의 절반이라고? 그는 대답하길 쐐기의 데미지가 매우 높다는 뜻이야. 그녀는 추측하길 저건 일종의 악마 언어인가? 그녀는 생각하길 하지만 방금 나침반으로 측정했는데 정말로 내 사형들이 갇혀있는 곳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이 악마 군주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나 혼자서는 감옥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병사들과 싸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는 미로를 훤히 껴뚫고 있어서 나를 빠르게 목적지로 안내할 수 있어. 당분간은 그를 살려두고 그를 이용해서 내 사형들을 찾도록 도와준 다음 나중에 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어. 그는 외치길 멈춰. 그녀는 놀라서 묻길 왜 저 혼종이 갑자기 멈춘 거지? 웃고 있는 건가? 그녀는 회상하길 유우지 이번에는 자네가 악마 군주를 암살하는 책임을 맡게 될 걸세. 알겠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환상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일단 거기에 맞으면 자네는 기꺼이 그에게 조종당하게 될 걸세.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끔찍한 웃음을 터뜨릴 거야. 지금 나를 공격하려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공격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겠어. 그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드디어 배경음악이 부드러워졌네. 돌아서서 나를 본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경계를 낮췄다는 의미야. 그는 말하길 오는 길에 나는 강렬한 배경음악만 들었어. 나는 내가 갑자기 공격해서 나를 죽일까 봐 정말 두려웠어. 정말 기뻐. 이제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어. 그녀는 생각하길 그가 내 허를 찔렀어. 망했어. 심장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이미 악마 군주의 환상에 빠진 건가? 젠장. 그녀는 그의 웃음을 주먹으로 잠재웠다. 장면 전환. 그녀가 그에게 묻길 여기가 내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던 첫 번째 문인가? 그가 대답하길 응. 그럼 그냥 곧장 통과하자.
기다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전투에도 사실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분석한다. 리가 웃고 있다.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길 내 얼굴을 때리지 마. 딸깍 돌이 날아갔다. 예리한 늑대들이 알아차렸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달려왔다. 힉, 2개의 다트가 동굴 밖으로 날아갔다. 그들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 성공. 그는 말하길 먼저 작은 돌을 사용하여 개를 옆으로 유인한 다음 다트를 사용하여 제거해. 개의 체력은 낮아. 다트 하나면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어.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 2 경비병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다트를 사용해서 공격해야 할까? 그는 대답하길 사람에게는 다트를 사용할 수 없어. 즉시 쓰러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쉽게 노출시킬 수도 있어. 개의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경비병들을 경계하게 만들겠지만 개는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어. 그래서 2 경비병은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은 그저 의심스러워할 뿐이야. 그들이 일어나서 개를 확인하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움직여서 은신처에서 뛰쳐나갈 거야. 그것이 측면에서 암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암살 소리가 앞에 있는 경비병에게 들릴 거야. 우리 사이 거리는 매우 짧아. 개는 몸만 돌리면 바로 나를 발견할 수 있어. 하지만 개 2마리랑 병사 1명은 이미 해치웠고 지금 내 실력이라면 1대1 싸움은 문제없지. 근데 내 손이 엄청 빠르면 개가 나를 보자마자 바로 죽일 수 있어. 이건 게임에서 적이 나를 감지하는 처음 0.3초 안에 생기는 버그로 취급돼. 암살 데미지로 쳐서 체력이 꽉 찬 병사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근데 보통 베테랑 유저들만 할 수 있어. 그냥 안전하게 1대1로 싸우는 게 낫겠어. 원 히트 킬. 그가 놀라면서 칭찬해. 암살을 해내다니. 유지의 지금 반응은 딱 내 수준이었어. 하지만 나는 액션 게임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게이머잖아. 그렇긴 해도 유지는 전술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실제 능력은 괜찮아. 이번 스테이지 클리어 확률이 엄청 올라갔네, 안 그래? 내가 그걸 실제로 해낼 줄은 몰랐어. 유지,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널 과소평가했어. 내가 그 병사 2명을 해치웠잖아. 그녀가 말해, 이게 내가 말했던 전투의 지름길이야? 그가 대답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가 감탄하며 말해, 그냥 이 전술이 엄청 꼼꼼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회상해, 아버지였다면 쿨하고 강력한 기술들을 써서 적들을 제거했을 거야. 이런 약한 병사들하고 꼼지락거릴 필요도 없지. 시간 낭비야. 대규모 전투야말로 진짜 신나고 뛰어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그는 본질적으로 겁쟁이라서 그런 겁쟁이 같은 전술을 쓰는 거야. 게임을 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해. 너는 집에 가서 아버지랑 연습이나 하는 게 낫겠다. 나는 라이브 스트리밍방에서 전투 기술을 배울 줄 알았는데 꼼수나 배우고 있네. 이렇게 게임하는 건 하나도 재미없어. 차라리 코미디 스트리머나 할걸. 내 장담하는데 불멸종파의 제자인 신은 내 싸움 스타일을 깔볼 거야. 맞아. 미안해. 그녀가 돌아서서 말해, 내 지름길들이 꽤 쓸모있네. 그가 놀라서 말해, 내가 내 싸움 스타일에 동의하는 거야? 내 스타일이 째째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는 훨씬 더 고급 지름길 전략도 있어. 그녀가 차갑게 대답해, 잘난 척하지 말고 길이나 안내해. 그는 스스로를 격려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안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걱정 없이 멀리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을 보여주는 거야. 게임을 하는 건 손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인식과 전략도 엄청 중요해. 자, 가자. 그냥 너답게 해. 3분 후 그가 앞을 가리켜. 봐. 저게 내가 말했던 사이드 퀘스트야. 저건 술 취한 병사야. 오래 살고 싶으면 매일 술을 마셔야지. 슬프게도 술병을 떨어뜨렸네. 그가 쾌활하게 대답해,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만 해도 퀘스트가 활성화돼. 그가 낄낄거려, 히히. 오, 이상한 모험가요. 술병 찾는 것 좀 도와주시겠소? 근처에 떨어뜨렸는데 찾아주시면 보답하겠소. 그가 갑자기 깨달아, 톤경, 어르신. 죄송합니다. 바로 순찰근무로 복구하겠습니다. 멈춰. 나는 내 일을 감독하러 온 게 아니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 내가 잘못 들었나? 당신이 말했소. 내 잃어버린 술병 찾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그가 대답하는 척해. 맞아요. 하지만 보상을 줘야 해요. 그가 당연히 줘야지 라고 대답하려던 찰나 그녀의 칼이 그를 베어버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색깔이 변해. 그가 소리쳐.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대답해. 악마는 보이는 즉시 죽여야 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장을 꿰뚫어 끝내는 것이 수련자의 프로다운 자세야. 그가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쳐. 하지만 걔는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 상자 안에는 화염석이 들어있고 그건 세 번째 관문이 수호자를 이길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이야. 그거 없이는 싸우는데 최소 2배는 더 걸려. 그녀는 열쇠가 필요하고 이건 그녀가 방금 옷에서 꺼냈어. 그는 삶의 회의감을 느껴. 켄,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컴퓨터 화면으로 게임을 할 때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전이 때문일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가 없는데 어떻게든 얻기만 하면 좋은 거지. 가는 길에 챙길 아이템이 아직 많아. 빨리 가자. 그녀는 즉시 열쇠를 반으로 부러뜨렸어. 그녀는 나는 유명한 불멸의 종파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어. 내가 어떻게 악마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겠어? 그걸 보고 나니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 여기 필요한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그는 활용석을 안 가져가면 이것들도 안 가져가는 거야? 라고 물었어. 이것들은 모두 필수 전투 아이템이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악마 종족의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가는 길에 계속 망설이면서 이것저것 주워 담고 있잖아 라고 대답했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야. 길 안내에 집중해서 빨리 그녀의 형제를 제압하러 데려가든지 아니면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을 탓하지 마. 찾아낸다고 해도 뭘 할 수 있는데? 이 기본 장비로 세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왜 내가 길을 안내해야 하는데? 무슨 뜻이야? 내 뜻은 아주 간단해. 의견 충돌 후 그는 여기서 헤어지자 라고 말했어. 그는 너처럼 독선적이고 팀워크가 완전히 부족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건 고문이야 라고 화를 냈어. 너는 제멋대로이고 권위적이며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완전히 이기적이야. 팀은 서로 존중하고 지지해야 해. 나는 너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며 전혀 너의 동료로 취급하지 않아. 그녀는 말없이 칼을 뽑았어. 챙. 불꽃이 튀었어. 벽을 스쳤어. 그는 눈을 크게 떴어. 이런. 아첨이 통하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내 동료라고 말하면 다음번에는 벽이 아니라 내 심장이 베일 거야. 나의 사형과 사죄를 구하지 않았다면 라고 말했어. 나는 너 같은 악마와는 단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10년 전 회상, 악마야.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엄마, NHI는 엄마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착한 NHI.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거나 보더라도 나오지 마세요. 엄마가 곧 널 데리러 돌아올게.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 아직도 도망치고 싶어. 오늘 너희 중 누구도 탈출하지 못할 거야. 집 안에도 어린 소녀가 있어. 그 애는 나에게 맡겨. 나는 부드럽고 즙이 많은 게 좋아. 인간 지원군이 왔어. 후퇴하고 방어해. 너희가 먼저 가. 나는 그녀를 다 먹고 나서 따라갈게. 비상 상황. 대장은 즉시 출발을 명령합니다. 젠장. 나중에 기다렸다가 즐겨야겠어. 그녀는 너희 같은 인간 짐승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라고 말했어. 나를 구해주고 안내해준 것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주겠어.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떠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말했어. 그는 망했어 라고 생각했어.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노예치, 나에트치의 성격은 충성심과 정의감이 강하고 동료애가 강하며 항상 자신보다 팀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역심리를 사용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상황을 잊고 있었어. 나는 악마야. 맞아. 현실에서 노예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이 고비를 넘을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지금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걸지도 몰라. 게임의 원래 경로를 따르지 말았어야 했어. 다른 길을 택해야 바흐반 무시에를 이길 기회가 생길 거야. 그는 알았어 라고 말했어. 이제부터 악마인 나는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어.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두 손으로 내 심장을 바칠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녀를 훈련시켜 최강의 여제가 되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녀가 최강의 여제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악마 종족이 파괴될 수 있겠어? 만약 악마 종족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겠어? 요컨대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너에게 달라붙을 거야. 나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유지가 오랫동안 사라졌어. 이제부터 나는 마족의 일원으로서 너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이 심장을 두 손으로 너에게 바칠게.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그 전에 너와의 모든 다툼은 세심하게 계획된 거야. 주된 목적은 버서커의 큰 도끼를 얻는 거야. 두 번째 관문이 경비병은 방패를 든 적이야. 큰 도끼는 방패를 쉽게 뚫을 수 있어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데 필수적이야. 만약 내가 너를 데려왔다면 그녀는 금 열쇠를 파괴했듯이 분명히 도끼를 파괴했을 거야. 내가 충분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건가? 나는 그런 좋은 무기를 헛되이 잃고 싶지 않아. 그 무기가 없다면 유진은 분명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녀는 장비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적의 힘을 직접 경험해야 해. 물론 큰 도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원래 이야기대로라면 이 비밀방에 들어가려면 3명의 경비병을 물리쳐야 해. 그는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나로서는 시가 없더라도 내 힘으로 비밀방에 들어갈 수 있어. 10분 전에 그는 기회를 틈타 앞으로 돌진하여 한 명을 쓰러뜨렸어. 그들은 돌아보며 이봐, 누가 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시간 있어? 오, 너는 누구야? 나는 아픈데 대인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어. 그들은 의심스럽게 물었어. 마왕님, 누가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까? 나는 대답했어. 아무도 안 그랬어. 그들은 생각했어. 인간 암살자일 수도 있어. 형제들이여, 가서 잡아오자. 이 계획은 내가 노예치와 합리적으로 헤어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몸의 약점을 더 잘 알게 해줘. 앞으로 나는 마왕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해. 어쩌면 싸우는 것보다 더 빨리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시간으로 판단하면 노예치는 지금쯤 방패 병사들과 꽤 오랫동안 싸우고 있을 거야. 나는 사악하게 웃었다. 지금이 바로 영웅이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할 때야. 나는 무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 이봐, 들어올릴 수 없어. 두 손으로 그냥 써야겠다. 나는 게임에서 가장 큰 무기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여기서는 다른 거지? 젠장. 너무 오래 지체됐어. 노예치가 위험에 처할까 봐 걱정돼. 내가 허둥지둥하는 동안 뒤에서 어떤 형체가 다가왔어. 이제 일어나. 내가 도끼를 들어올리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나에게 악마의 손을 뻗었어. 슉. 칼날이 스쳐 지나갔어. 여기 그녀가 싸우고 있어. 이 녀석의 방패가 너무 커. 칠 수가 없어. 정면을 이기기 어렵다면 뒤로 돌아가는 게 좋은 기회야.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어. 그녀가 한 명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다른 녀석이 즉시 끼어들어 방해해. 그들은 방어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도 매우 빨라. 정말 짜증나. 게다가 원래는 마왕이 가르쳐준 암살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내각의 2마리를 죽이자마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악마 때문에 노출됐어. 이제 3명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마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분명해. 그래서 나는 어려운 싸움에 빠지게 될 거야. 정말 얄미워. 하지만 그는 애초에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줄 의무가 없었어. 생각해보니 그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두 번째 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을 거야.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돌진할 거야. 누구든 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죽을 거야. 전장을 떠날 기회를 찾아야 해. 여기가 두 번째 관문이야. 마왕은 적의 시선을 피하기만 하면 그들을 떨쳐낼 수 있다고 말했었어. 만약 내가 두 번째 관문을 바로 통과한다면 그들의 시선을 피하는 게 되지 않을까? 나는 문이 힘에 밀려났어. 두 번째 문에는 결계가 쳐져 있구나. 그것이 그가 피할 수 없는 전투라고 말한 이유야. 지키는 자를 죽여야만 두 번째 문에 걸린 봉인이 풀릴 것 같아.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그 짐승이 날아갔어. 사라졌어. 하지만 갑자기 도끼가 휘둘러 돌아왔어. 그것을 쓰러뜨려 두 관문지기가 당황하게 만들었어. 걱정하는 표정이네. 무슨 일이지? 이 사람은 아군인가 적인가? 대단한 악마인가? 방금은 길을 잃은 공격이었던 것 같군. 겨우 저 둘도 못 이기는데 덩치 큰 도끼 든 놈까지 나타났잖아. 갑자기 누군가 크게 소리쳤어. 뭘 꾸물거리고 있어. 어서 도끼 들고 방패 부숴버려. 도끼 말이지. 쓸 수 있어. 잠깐. 이 목소리는 지쳤어. 돌아왔군. 저 도끼는 마족 무기가 아니야. 콜록. 인간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기고 간 무기지. 맘대로 써. 그녀가 대답했지. 마왕님.
그가 말을 이었어. 게다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들게 하고 싶지도 않아. 내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거야. 그녀가 말했어. 아까 무례하게 군 점 사과드릴게요. TSK. 역시 마족놈들은 다 변덕쟁이라니까. 그녀가 도끼를 집어들었어. 나는 생각했지. 내가 도끼를 못 들어도 게임 속 캐릭터는 들 수 있잖아. 그들이 다가오자 그녀가 점프했어. 나는 외쳤어. 노예치, 해치워버려. 왜 저러지? 노예치 손에 왜 도끼가 없지?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빛이 났어. 그러더니 갑자기 도끼가 나타났어. 그녀가 도끼를 잡았지. 이제 알겠네. 노예치 구름팔찌는 부피 2세제곱미터까지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안에 넣은 물건은 무게가 사라지지. 어쩐지 게임할 때도 큰 도끼 쓰기 전에 점프하더라. 쓰고 나면 자동으로 도끼가 들어가고 노예치는 이걸 이용해서 도끼를 공중에 띄운 다음 도끼에 힘을 실어서 내리찍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튼튼한 방패라도 두 동강 나는 거지. 신나서 폴짝폴짝 뛰는데 뒤에 누가 있는 줄도 모르네. 멋지다. 완전 멋있어. 그는 생각했어. 마왕이 진짜 인간을 돕는 건가? 전설에 따르면 마왕은 인간과의 싸움에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패배했다고 하는데 마왕은 원래 인간을 혐오하잖아.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가 있지? 갑자기 배경음악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그가 바짝 다가서자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 그가 바로 물었지. 넌 누구냐? 도끼를 들어보려 했는데 빌어먹을. 도끼를 못 들겠어. 경비병 시선을 돌려도 소용없어. 경비병이 갑자기 도끼를 잡았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지. 대마왕님, 조심하십시오. 저 거대한 도끼는 인간들이 남기고 간 무기입니다. 흉흉한 기운이 감돕니다.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소리쳤어. 지금 나 겁주려는 거야. 잠깐. 저 거대한 도끼는 인간들의 것. 뭔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달가지라도 가져왔으면. 게임 속 사소한 설정이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그가 말을 이었어. 아, 그러고 보니 대마왕님, 저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마족 시체를 발견했는데 아직 대왕님께 상처를 입힌 자객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2명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객이 또 대왕님을 해칠까봐 걱정돼서 확인하러 돌아왔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지.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자객이 또 나타났어. 그가 다급하게 물었어. 정말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온몸을 갑옷으로 꽁꽁 싸매서 상대하기가 아주 까다로워. 그래서 저 거대한 도끼로 갑옷을 부숴야 해. 그가 말했지. 과연 그들의 도끼로 그들의 갑옷을 부순다. 역시 제가 존경하는 대마왕님이십니다. 그가 앞장서서 뛰어가. 빨리 도끼 들고 나랑 같이 자객 잡으러 가자. 그가 대답했지. 예, 알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 마왕님의 수련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몸소 자객을 잡으러 가시는구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인간들은 마왕님의 기반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전설에 따르면 선대 마왕이신 아버지께서도 인간의 손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마왕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 그는 생각하고 있어. 기다려라. 현재로 돌아와서 인간을 싫어하는 마왕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정확히 누구냐? 그러자 영혼 경비병이 그에게 주먹을 날렸어. 여기서 그녀는 그들과 싸우고 있고 방패 둘 다 부서졌어. 다음은 처형의 순간이야. 그녀가 도끼를 휘둘러. 방패가 없으니 이 두 절름발이는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쾅! 멀리서 충돌이 일어났어. 그는 주먹질하며 물어. 왜 마왕을 사칭하는 거지? 진짜 마왕은 어디 있지?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주먹질보다 더 심한 꼴을 당할 테니. 그녀는 그가 위험에 처한 걸 깨달아. 그는 계속 말해. 관뚜껑을 봐야 눈물을 흘리겠군. 그는 그녀에게 외쳐. 뒤에. 나는 걱정 마. 내 목숨이나 구해. 그녀는 재빨리 돌아보며 말해. 너는 거에 잊고 있었네. 저 방패병들이 없으니 내 놈이 무슨 속셈을 부리는지 보자. 그녀는 당황하며 말해. 젠장, 큰일 났네. 공중에선 움직일 수 없어. 한편 여기서 그는 경비병에게 구타당하고 있어. 그는 말해. 뼈를 다 부쉈는데도 소리 하나 안 지르다니. 인간 싸움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정말 감동스럽군. 그녀를 그렇게나 아끼다니. 너도 그녀와 한패겠지. 맞아. 그는 욕설해. 이 자식. 나는 진정한 마왕이다. 감히 나에게 맞서는 자는 일족을 멸할 것이다. 그는 대답해. 아직도 고집스럽군. 그는 계속 말해. 악마의 유일한 약점은 심장이다.
다른 상처는 서서히 치유될 것이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내 머리를 부숴도 죽지 않는다면 내 정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믿겠다. 그럼 작별이다. 뒤에서 노예치, 나에트치가 날아와 그를 찔렀어. 그녀는 낭비 없이 검을 휘둘렀어. 콜록, 콜록. 그가 말했어. 고마워, 노예치. 내가 없었다면 내 머리가 터졌을 거야. 그녀는 대답했어.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지. 내가 준 도끼가 아니었다면 그 괴물새에게 죽었을 거고 너도 구할 수 없었을 거야. 이 거대한 도끼는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할 수 있어. 정말 괜찮아. 하지만 그 악마와 같은 질문이 있어. 그녀는 그에게 궁금하게 물었어. 당신은 정확히 누구죠? 그는 대답했어.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솔직하고 싶었어요. 사실 나는 마왕이 아니에요. 그는 화를 내며 말했어. 말도 안 돼. 사루이, 너는 마왕의 약혼녀다. 중상을 입은 마왕을 돌보는 대신 사람들을 데려와 소란을 피우다니. 그는 꾸짖었어. 이제는 판티안이 더 이상 마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냐. 내가 저지른 모든 죄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침묵시키지 않았더라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아느냐. 어떻게 평화롭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 아버지를 화병으로 죽게 하고 싶어? 그는 끼어들어. 나리, 제발 화내지 마세요. 루이는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했어. 오거짓말. 내가 그녀를 변호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딸의 성격을 아주 잘 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 아버지, 딸은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는 소리쳤어. 입 다물어. 그러고는 말했어. 시아나리, 제 말을 들어주세요. 어젯밤 저는 마왕을 보호하는 팀을 보내 마왕이 갑자기 암살자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심장이 껏뚫리고 숨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은 경비병의 기억에서 밤새도록 추출한 기억 조각입니다. 마왕의 심장이 정말 꿰뚫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님 메이오는 너무 나빠. 밤새도록 새벽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당신들의 얼굴색이 변하네요. 힘을 조금만 써봐. 형님이 만족시켜줄게. 그는 애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지 물었어. 그는 허둥지둥 말했어. 죄송합니다. 잘못 집었습니다. 사나리, 한번 보시죠. 사루이가 말한 대로 비밀 창고의 보물을 사용한 것일까? 비밀 창고에 심장이 꿰뚫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성한 유물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전 마왕들은 왜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판정이 사오루이에게 비밀 창고의 마법 유물을 사용했다면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양측은 생각에 잠겼어. 수천 년 전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했습니다. 악마, 용, 인간, 정령,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나뉘어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악마 종족은 가장 약했습니다. 악마 종족이 다른 세력에 의해 삼켜지기 직전에 악마의 조상인 판정이 세상을 떠돌다가 땅끝에서 발견한 신성한 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힘으로 다른 세력들을 몰아냈습니다. 판정의 지도 아래 악마 종족은 점차 확장되어 인간을 능가하고 가장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세력들이 신성한 유물을 찾기 시작했고 심지어 악마 부족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족과 연합하여 그것을 훔치려 했습니다. 악마 종족의 통일과 안정을 위해 팜트리는 죽기 전에 신성한 유물을 숨겨야 했고 이것이 전설 속의 비밀 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 보물의 위치와 잠금 해제 방법은 한 악마 군주에서 다음으로 구두로 전해집니다. 악마 부족이 삶, 죽음, 그리고 멸종에 직면했을 때만 악마 군주가 열 수 있습니다. 비밀 보물을요. 그만큼 비밀 보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마 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썬더 아츠의 기술은 강력해 보이지만 대부분 마비만 시키고 실제 데미지를 주지는 않아요. 가짜 악마 군주의 목표는 숨겨진 비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는 로르, 당신은 비밀 보물이 외부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킴라는 보수적인 위대한 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아버지 느고 롱은 옛 악마 군주를 섬기며 세상을 정복했고 베테랑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때때로 악마 군주 팜티엔과 의견이 다르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충성스럽습니다. 악마 군주를 처리하기 위해 그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악마 군주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너너트는 맞아요, 아버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거의 100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절대 착각할 수 없어요. 그는 정말로 악마 군주와 닮았을 뿐만 아니라 성격, 몸짓, 태도까지 완전히 달라요. 마치, 맞다.
마치 빙이 된 것 같아요. 이쪽은 빙해. 당신은 포우 종파의 제자로 이에서 누군가가 나를 전투에서 돕기 위해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악마 군주의 몸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죠? 당신과 12명의 형제들이 노예트한 피크의 비밀리에 모여 밤에 악마 부족을 습격했습니다. 포우케우 종파에도 알리지 않았나요? 그녀는 놀랍니다. 그는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니. 하지만 영혼빙의는 전설에만 존재합니다. 정말로 그런 기술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아무도 이 쓸모없는 악마의 몸을 선택하겠어요? 군주. 그는 혼잣말로 게임에는 영혼빙의 설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환생했다고 말하는 건 더 터무니없지. 난 곤경에 처했어. 그녀는 분석합니다. 어쩐지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 게다가 그는 악마 부족의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아.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매우 위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 부족 출신이 아니야. 그는 그녀의 어조가 부드러워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믿는 걸까? 돌아보며 그는 바보만이 영혼빙의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악마 군주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누구도 내 형제의 몸을 이용하여 악마 부족에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물론 아버지 게일롱은 혼돈의 탱킬러를 포함하여 100만 명이 넘는 악마 병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들은 악마 부족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가짜 악마 군주가 비밀 보물을 찾아도 아버지가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악마 부족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겠어요? 그는 그를 구슬리기 위해 일부러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군사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권위는 막대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는 로르카, 다른 뜻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종종 악마 부족의 국경에 주둔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악마 부족을 위한 결정을 내리세요. 게다가 아버지는 종종 당신을 만날 때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저는 당신을 가족의 어른처럼 존경해야 한다고. 그러자 그는 글쎄요, 먼저 악마 군주를 찾고 진실을 밝힌 다음 이야기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주. 저는 이제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떠나겠습니다. 진전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판피온, 드디어 내 약점을 찾았다. 갑자기 그는 나타나서 누구의 약점을 찾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는 악마 군주, 장난은 그만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악마 군주는 인간 암살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신에게 즉시 가서 그를 구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도 그렇습니다. 짜증나.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 여기 있는 동안 그녀가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불쾌하지 않나요? 그 둘은 떠나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다른 많은 면모가 있죠. 맞아요. 그들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짓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이 그 피부 아래 그 층이 천천히 찢겨지면서 긴 상처로 베입니다. 정말 섹시한 여자가 내 주인님이라고 대답하네요.